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요즘 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이 그렇습니다. 스피드 재건축 재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집값이 들썩이자 속도 조절과 투기 단속으로 입장을 급 선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값은 다시 잡히는 것인가? 이번에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불분명한 시그널이 집값에 또다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 아파트. 지은 지 50년이 넘은 아파트라 외벽에 금이 가고 내부는 녹물이 나오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정상화를 언급할 때 예로 든 곳이기도 합니다. 오 시장이 취임 전후로 속도감 있는 재건축을 강조한 이후 매매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진 거지. 이젠 매물도 잘 안 나와요. 실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 26억 원으로 월 초와 비교해 2억 원이 올랐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공개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재건축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목동 신시가지 3단지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1, 2차 아파트 모두 신고가로 거래됐습니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것 자체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오 시장이 과거 10년 전에 진행을 했던 정책들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그때 개발 계획으로 잡혀있던 지역들이 다시 뜨고 있는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요동치자 부담을 느낀 오 시장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 시장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을 통한 안정화 이런 거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이제 강력한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적인 수요의 움직임이라던가 가격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은 하겠다 정도로 읽혀지거든요. 다만 서울시의 선 시장 안정, 후 주택 공급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간 수많은 투기 근절책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은 만큼 확실치 않은 공급 시그널은 집값만 자극할 수 있어서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심리가 형성이 되면 단기적인 가격 불안도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정상화를 꺼내든 오세훈 시장. 겨우 진정된 집값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 긴급 브리핑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이 소식 서울시 출입 기자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영 기자, 이 오세훈 시장이 브리핑에서 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단연 부동산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어제는 재건축 추진에 앞서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집값 상승의 원인은 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누적된 공급 부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은 것입니다. 재건축 활성화 공약 때문이 아니고 문정부의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그러기엔 좀 타이밍이 좀 너무 절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선 직후에 네. 공급이 부족한 건 어쨌거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재건축 공약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을 보면 그 변화가 좀 느껴집니다. 스피드 공급에서 신속하면서 신중하게, 그러니까 신중이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이번에는 속도 조절까지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격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에는 서울시장의 권한 밖의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오 시장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조입니다. 어제 이 투기성 거래가 많은 특히 가격 담합이 발견되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확실하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기부 체납이나 임대 비율을 높이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주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시범 케이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 내 재건축 가능한 단지는 정말 많습니다. 모두 한 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확실한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부동산의 정확한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겠다라고 오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안이 공개됐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도 역시 지구 단위 계획이 좀 순차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뭐 기부 체납이나 임대 비율 높이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 정부의 재건축 정책하고 엇비슷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여야가 잘만 소통하면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장 권한만으로 할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것들인데요. 네.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용적률 규제 완화나 35층 층고 제한이 여기에 속할 텐데 이 층고 제한의 경우 서울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적률 규제 완화는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서 시의회가 현재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리하게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서울시의회 의장이 한 인터뷰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공공성이 확보되면 협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기부 체납이나 임대 비율 등 공공성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회 의장이 함께 목소리를 낸 만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또 정치적 흐름도 무시할 수 없으니 변수로 남아있을 전망입니다. 또 오 시장이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관문인데 안전진단 1차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2차는 국토부가 진행합니다. 2차 정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오세훈 시장이 국토부에 공식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층고 제한은 공감대를 어느 정도 잃었고 이 안전진단 통과를 좀 쉽게 해주는 거는 조금 회의적인 상황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시가 논란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뭐 오 시장하고 지자체장들이 지금 공시 가격을 좀 동결하자 그리고 네. 이제 산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다가 좀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 근거까지 좀 공개가 됐는데요. 논란은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 재조사 자체는 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공시가 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번에야 야당 5개 시도지사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지만 이 예.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 그러니까 2019년 당시에는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두가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지역 간의 불균형 그리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지자체에 따라 업무량 또 재정적 부담도 다릅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지자체가 공시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 단위 법을 통해서 부동산 과세 표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 당장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애초에 오 시장도 공시가 관련해서는 권한을 가져오겠다라는 취지보다는 아젠다를 던지기 위해서 꺼낸 카드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젠다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결국 세금이죠. 세금 부분을 정부가 손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공시가 이후에 오 시장의 다음 스텝이 바로 구청장들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상견례 자리에서 재산세 경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경감 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들도 좀 공감하는 상황입니까? 먼저 당황스럽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각 구마다 지방 세수는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공시가 이슈를 꺼냈을 때부터 오 시장이 재산세 경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됐던 부분인데요. 재산세 인하가 각구 지방 세수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또 어떤 방법에 따라서 감면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셈법을 좀 따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 시장의 행동이 여당과 정부에게도 압박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여당에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 등을 논의해서 다음 달 중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청장들은 좀 정부가 큰 틀을 정하는 것을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를 출입하는 부동산부 조희연 기자였습니다.